생전나라 공영방송 콩 까는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딱 나타나니까 다들 막 오로로 보면서 있죠. 막 아우라가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벌써부터 뒤에서 찍찍찍찍 하면서 훈담을 하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정말 대단한 아우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현상이죠. 박근혜 현상.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1997년에 1980년 이후 97년에 다시 이제 그 정치 현실에 등장했을 때부터 이게 센세이셔널함을 이제 가지고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의 그 센세이셔널함이 아직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맞아요. 국민들한테는. 언제든지 그 중심에 있어요. 보면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의 어떤 그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역정 이정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항상 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 봤을 때 그 이번에 어떤 그 국회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 수장한 현장에 이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받는 충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다라는 어떤 뭐 마치뒀던 그 산타 할아버지 오셨네라는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그 현장을 카메라 그 TV 카메라를 통해서 TV나 유튜버나 유튜브 본 사람이 더 많겠지 요즘은 이 본 사람들이 받은 충격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충격은 그냥 박근혜 현상인가요? 그게 박근혜 현상.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이제 이거 오고 난 뒤에 이제 유튜브를 몇 개 들어보니까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옛날에 같이 일을 했거나 같이 일을 했던 놈들 탄핵한 사기 탄핵한 놈들이잖아요. 솔직히 거기 있는 놈들 다. 그리고 또 뭐 동조했던 사람들 말고 그냥 뭐 그러니까 전설로 들은 듯한 젊은 애들이 또 좀 있잖아요. 거기 뭐 대변인이 뭐니 하는데 난 누군지 모르지만 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걔네들이 뭐 전설로만 듣던 박근혜 대통령인 거야 보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그랬다는 거야. 그 현장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진짜 막 너무 이제 애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워딩이나 그 분위기에 압도됐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러면서 막 그 뭐 무슨 자기가 이야기하는데도 뭐 무슨 대단한 그 그냥 굉장한 현장을 본 듯이 역사 현장에 있는 거죠. 역사 현장에. 맞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을 끼쳐요. 이제 이 사람이 당 대표 시절이나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아니면 대통령 시절에 또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이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또 현장의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하고 하는 과정들 보면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박근혜 사람한테 압도당하거든. 진짜 그게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엄청난 어떤 뭐 이 또 좌파는 또 그러겠지 뭐 레이저 뭐 눈빛 뭐 그런 걸로 쏴붙인다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게 그 압도당하는 게 있다고 그 현장을 박근혜가 내가 이 자리를 뭐 어떤 뭐 압도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 압도되는 거야. 존재만. 맞아 그런 것 같아 진짜. 맞아. 근데 왜 존재만으로 박근혜라는 사람이 압도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누가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가 뭐 문재인이 이재명이 뭐 노무현이 껴주세요. 이명박도 껴주세요. 이명박이 이명박 좀 껴주세요. 쓸쓸할 것 같아.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압도할 수 있냐라는 거지. 압도할 수 없죠. 그래서 이명박이가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저 여자보다 똑똑하고 잘났거든. 지금 박근혜 다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야, 그럼 진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진짜. 물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그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카리스마, 그 리더십, 그 원천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이랑 유경수 여사라는 사람 왜 딸이다. 아니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출발이기 때문에. 부정해야 돼. 그런데 박근혜가 위대한 건 뭐냐면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버지와 그 어머니 그 살아왔던 삶에 자기가 견주어서 자기가 그런 삶에 견주어서
조금 더 뒤처지지 않는 그러니까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거든. 이것이 위대함의 원천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맞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 얘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그렇지, 어? 맞네. 삼성예뿐만이 아니라 맞아.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그런데 그 아들 이재용은 조금 그 할아버지 이병철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이건희와 견줘봤을 때에는 조금 이제 왜 범부 호랑이 아버지 밑에 그 개 견자 없다라고 했는데 범부 밑에 견자 없다라고 했는데 견자는 아니지만 호랑이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조금 아쉬움들이 있어. 아쉬움이 있어, 아쉬움들이 있지 맞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맞아, 아쉬움 약간. 그리고 이건희 회장에 비하면 아쉬움이 있지. 우리가 이건희 회장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그거하고 이재용하고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이재용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그룹을 어떻게 키워냈냐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제시하고 그 과정을 자기들이 뚫고 나간 그러한 어떤 그 선각자로서의 어떤 그치, 이거 맞아. 그 진정한 어떤 엔터프리너십, 슈페터가 얘기했던 엔터프리너십,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지. 근데 이재용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맞아. 근데 박근혜를 봐봐, 박근혜를.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유경사에 비춰봤을 때 맞아. 그것에 조금 더 어떤 그보다 오히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를 실추하고 훼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는요. 대단하지. 그리고 1980년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신당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또 삼성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그 20년 가까운 과정 속에서도 어떤 이 잡음이나 이렇게 흘러나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걸 묵묵히 견뎌낸 거잖아. 그 몇십 년을 사는 동안 있죠.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뇌물죄에서 쏘리 뇌물죄 묵시적 청탁 아니고 또 하고 또 하나 경제공동체 그 두 개 가지고 엮어서 했는데 아니 몇십 년을 살고 몇십 년을 정치를 했으면 난 분명 뭐라도 손에 보이는 걸로 잡아가지고 걔네들이 그러니까 오죽할 게 없으면은 그때 국정원에서 돈 받았다 선거법 해가지고 했다 막 선거법 공천 개입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트집을 잡았는데 이제 그거 안 되니까 뇌물죄를 엮었는데 뭔가 진짜 눈에 보이는 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진짜 없나 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일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누가 봤을 때도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왜 해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아니. 석연찮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살아왔던 전체적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그러니까요. 혹은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행위라든가 혹은 어떤 다른 자신의 어떤 내가 누구누구의 어떤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익을 취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어거지로 갖다 보죠. 우리 지금 정치인들 건들면 두두두두두 다 떨어지나요? 얼마나 탈탈탈탈 떨었어 걔네들. 이제 검사들 윤석열에 들러붙어가지고 얼마나 후벼 팠겠어요. 근데도 없어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그거를 엮어야만 할 만큼 난 그렇게 없었다는 게 그게 참 신기하더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박근혜 현상을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은 건 하나는 그 사람이 분명한 금수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이보다 어떤 완벽한 금수저는 없겠지만은 진짜로 자기가 자기 부모와 견줘봤을 때 스스로 거기 그 부모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부모보다 훨씬 더 나은 부모보다 어떤 좀 뛰어난 그러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거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모습. 그렇지, 맞아. 리더로서의 모습. 정책 비전이라든가 혹은 어떤 국민들을 향한 어떤 우리 한번 이런 어떤 나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어떤 업시키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사기를 진작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박근혜라는 삶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현상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장동혁이라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단식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 있잖아. 음. 그 속에서.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 메시지가 너무 놀라워요 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단식 투쟁에 있어야 어떤 이 도대체 왜 이 단식 투쟁을 왜 했고, 그 다음에 네가 이 단식 투쟁을 통해서 네가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도대체 끝을 어떻게 낼래?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을 향해서 뭐 이렇게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뭐 심지어 한동훈이나 이쪽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지 뭐 제명하려고 단식을 한다라는 식으로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니 그러면서 막 이제 뭐라 하고 어? 프로젝트 그 자기네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 단식에 대한 이 의미를 깔끔하게 정리했단 말이야. 맞아, 깔끔하게 정리했지. 진짜. 그리고 네가 이 단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은 게 없지 않냐는 두려움을 버려라. 그래, 난 그 말이 너무 놀라운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떠한 자세로 국민을 대하고 내가 어떤 일련의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어떠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것인가. 네가 그 수술에 떳떳하니? 라고 묻고 그 수술에 떳떳하다 그러면은 너는 진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을 격려를 한 거잖아. 그 말이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점유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구나. 그러게. 내가 왜 단식을 했는지 그렇구나. 내가 자기 단식하는 사람은 정작 물론 장동혁은 아니겠지만 옆에서 같이 이제 장동혁이랑 앉아서 그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맞아.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기운을 내서 힘을 내지 마라. 이 싸움은 오늘날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길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길다. 이제 힘을 내서 새로운 투쟁에 네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여기서 멈출 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이 내 좀만 더 하고요. 이건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입도 떼도 못하게 딱 그냥 자루 잰 듯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이제 현장 장악력인데 그 현장 장악력이 왜 생겼냐면 왜 무엇이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박근혜 대통령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 그 자체에 100% 공감 그 샘플스라고 그러지 공감 동조 모든 사람을 나뿐만이 아니라 거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이게 메시지 능력이거든. 이게 메시지 전달 능력이라는 건 그냥 그럴싸한 미사여구 있잖아. 이 과정은 뭐 어쩔 것이고 뭐 결과는 어쩔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어떤 미사여구들. 뭐 나는 지금부터 뭐 국민은 통합의 대통령이 될 것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아니거든. 그 속에 있는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울림을 가져야 되는 게 메시지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나도 공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박근혜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박근혜를 왜 불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의 메시지는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다고. 자기가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줄게요. 이런 말 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 또 내가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리고 누구한테 갈 때도 항상 그 듣기 좋은 말로 그래 자기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지. 빈말을 안 하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면은 박근혜라는 사람 항상 제가 이 우파가 던지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다음에 우파가 던지는 말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가지려면 그 말을 던지는 사람이 진실돼야 되거든. 좌파는 항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좌파는 때로 부수자만 하면 되거든. 그건 진실되거나 말거나 때로 부수면 돼 가서. 근데 우파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치. 또 어떠한 변화도 항상 그동안 우리의 어떤 그 수많은 선조들이 자신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또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러저런 어떤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 실수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아가면서 이렇게 꾸준한 어떤 느리지만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쌓아져 온 역사가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역사이고 내가 딛고 서 있는 사회이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이 틀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계획과 또 상당히 많은 어떤 이 그 고민과 연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또 그거는 설명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기도 힘들다고. 근데 좌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부수자, 뺏자, 나눠 먹자 이거잖아. 바꾸자 뭐도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바꾸자는 건 부수자는 거지. 그렇지. 아 그러네.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냅시가 아니라 뺏자잖아, 뺏자. 뺏자지. 그리고 나눠 먹자. 뺏자 나누자. 그러면 잘 사는 사회잖아, 행복한 사회잖아. 얼마나 듣기 쉬워. 진짜. 이 있는 사회는 진짜로 그 뭐지 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옳소. 저 우리 착취하고 있는 저놈들을 두들겨 팹시다. 옳소. 그래서 저놈들 뺏어 우리 다 나눠 먹읍시다. 얼마나 행복한 사회야. 그거 얼마나 쉬워 얘기하기가. 우파는 어렵거든. 우파가 어렵다. 우파가 던지는 메시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파가 던지는 메시지에는 그 메시지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떤 그 치밀한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이 많은 어떤 그 연구들이 담긴 그러한 이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던 이유가 부시가 세금은 없다고 그랬다고. 내가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read my lips, 내 입술을 읽어라. 난 세금 안 올릴 것이다. 약속할게라고 했는데 결국 세금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만큼 우파가 던진 메시지는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는 게 왜냐면 우파에겐 사람들이 너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자 또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이 발전시켜 나가고자 너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니 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근데 좌파들은 부수자인데 못 부수면 또 사람들이 그 뭐라 할 거 아니야. 저 새끼 때문에 못 부쉈다가 되잖아. 좌파는 편하거든. 그래서 좌파는 핑계를 대. 좌파는 편해요. 좌파가 항상 우리는 정의롭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뭐가 정의로운데 쟤네들은 항상 부수기만 하는 거거든. 근데 못 부순 이유가 뭐야? 저놈들의 왕광한 어떤 그 저항 때문에 못 부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을 키워야 돼. 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이재명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그 속에 근로가 있어? 근로행위가? 근로소득이 주식이야. 그건 근로소득이야? 불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야 주식은? 진짜. 그리고 주식이라는 행위 자체도 어차피 투자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수익을 얻는 거 아니야. 수익을 얻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도 투자면 부동산도 투자야. 그러니까는 걔는 이상한 사고 자체가 이상해. 근데 어쨌든 그냥 오빠 얘기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은영자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파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엇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뭘 만들려면 하다못해 사업을 해도 보세요. 내가 무슨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해갖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바나나를 판다 그래 봐봐. 만약에 한 가지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바나나 얼마나 파는지 또 어디서 갖고 오는지 그리고 또 이게 또 언제부터 바나나를 팔았는지 이 바나나에 뭐 예전에 언제부터 갖고 왔지 뭐 조사해야 될 게 많잖아. 스토리 우리나라 역사 같은 나라로 치면은 그 전에 어떤 법 체계를 하나 만들어도 예전에 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내려왔고 지금 현재 법의 허점이 뭐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지 그거를 또 낮게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벌써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 전 것을 알고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된 비전이나 바로 된 대안이 나온다는 거잖아. 우파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지. 좌파는 근데 오늘 현재 저놈이 나쁜 놈이다 또는 저게 잘못됐다 때리 부셔. 그 부시고 난뒤 그 다음부터 제시 안 하나 걔네는? 그러니까 좌파는 내가 바나나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놈이 바나나를 제일 잘 팔지 해가지고 잘 파는 만큼 뺏으면 돼.
그러고 뺏어. 빼서 그래갖고 이걸 내가 팔 거야 엄마. 그 가가지고 뭐 가서 그 잘 파는 애들 가서 뭐 파업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그게 뭐 저놈은 그 나쁜 놈이에요. 쟤네 바나나는 색소를 넣어요. 뭐 온갖 음모를 뒤집어 씌우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걸로 빼서 그래갖고 바나나를 파는 거야. 근데 바나나를 파는데 잘 안 팔리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나나는 나쁜 거야. 바나나 먹으면 안 돼. 우리가 팔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인 거야. 이게 좌파야. 참 쉽다. 참 쉽죠이지 좌파는. 우파는 어렵거든. 참 쉽다. 그러니까 우파는 좌파에 비하면 우파는 어려운 거야.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야. 정말 너무 어렵다. 전세적으로 그것이 힘들다고. 그게 우파의 과정인 거야. 그게 우파 정책 과정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많은 국민들이 우파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럼 두 가지거든. 하나는 그렇게 해서 우파는 이뤄낸다. 그렇지. 이런 능력이 이뤄낸다라는 어떤 능력이 있음을 보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이뤄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제, 체제의 어떤 그 성장, 이런 성장들이 이제 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조건으로 뒷받침이 돼 있었던 거지. 그러나 좌파는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좌파가 계속 집권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망쳐놓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맞아.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를 굳이 들여다 볼 이유도 없죠. 뭐 들여다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을 봐. 지금 얼마나 많이 망가졌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파는 항상 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정당해야 돼. 그래야지 그 메시지를 던진 메시지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메시지가 어렵거든. 메시지가 어려운데 메시지를 던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동해바다에 고래가 석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뢰하겠어? 뜬금없이 뭔 소린가 모르겠더라 이게.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한동훈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꽃피는 봄이 오면 이제 뭐지 뭐 어디는 김포시는 뭐 서울시가 됩니다. 그 생각했을 때 야 네가 꽃피는 봄이 오는 거나 떠나가지고 네가 그 시와 시가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는 아니? 그런 생각이 들잖아. 너는 막 김건희나 잘 케어하라고 나 했더니 왜 갑자기 여기서 떠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돌아다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던진 사람의 메시지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도덕적인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인 능력, 이런 것에 또 그 행위들에서 책임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보여왔던 이 일종의 어떤 자기 살아왔던 과정들, 그치. 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 그쵸. 이런 모습들의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근데 우리가 박근혜 이후 우파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봤을 때 너는 너의 탐욕, 너의 사적 이익, 너의 어떤 그 사리사욕, 혹은 또 네 자식들만을 위해 가지고 네가 인생을 살아온 놈이지. 네가 살아왔던 삶에 있어가지고 어느 한 부분 진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네가 희생한 게 있어? 넌 오로지 그 속에서 너가 갖고 있는 얄팍한 재능을 가지고 네가 그 속에서 너의 이윤들을 추구해 먹은 거야. 한독수가 그렇잖아. 최상목이 그렇고 다 그렇잖아. 다 똑똑한 사람들이지. 똑똑하고 그 속에 열심히 했지.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나온 결과들이 뭐야? 그 사람들은 그저 대한민국 사회가 굴러가는 톱니바퀴 속에 하나의 톱니바퀴였을 따름이야. 근데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성실한 톱니바퀴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속에서 얻어들여낸 부나 명성이 어떻게 크지. 근데 쌓은 부나 명성만큼 그 사람이 과연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있느냐? 없다라는 게 인사청문회면 드러나는 거잖아. 인사청문회면. 나는 요즘 있잖아요. 사회 헌신한 게 없어도 불법이나 그런 엉뚱한 짓만 안 한 놈만이라도 여기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나의 그렇게 참담한 수준이 되는 거지. 한동훈이 봐봐요. 자기 잘난 게 사는데 돈 배배하는 200만 원 막 아끼겠다고.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참 쪼잔하기는 걔는 당한 게 스팸부터 해가지고 쪼잔하기는 정말 쪼잔해. 그 돈 아끼겠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주민등록법 위반 그 법을 그 돈 아끼겠다고 위반해야 될 만큼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지금 우파라고 나온 애들도 조국 못지 않거든. 이혜원이 봐요. 그게 우파야? 그게 조국이지. 여자 조국이지. 못생긴 조국.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다 이제 그 안단 말이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런 삶을 그렇죠. 살아왔다고 국정농단이니 아이고. 세월호 7시간이니 그다음에 뭐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공동체니 하면서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포르노를 뒤집어 쓰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탄핵으로 이르는 과정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능멸당해야 될 사람이 박근혜야. 만약에 박근혜를 탄핵하고 박근혜를 징역형에 처하고 180억이 넘는 어떤 그 벌금형을 부과하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과연 그 박근혜를 탄핵으로 이끌어간 몇몇 세력들 있잖아. 유승민이나 김무성이. 유승민, 김무성도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좌파. 그 누구야? 저기 뭐지? 박영수 봐봐요. 그 검찰. 손 뭐야 그거?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손석희? 손석희. 뭐니 이런 애들. JTBC. 맞아. 이런 애들 이 몇몇 걔네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 빼놓고는 어쨌든 빼놓고는 박근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 당신은 살아온 삶이 살아오거나 살아왔던 과정들, 당신이 정치로 살아왔던 삶들을 봤을 때 당신이 던진 말은 신뢰를 한다. 내가 신뢰성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던진 말은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말이 힘이 되는 거야. 맞아. 말이 힘이 된다. 그 말이 힘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파워가 있으니까 말이 힘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떤 그 말을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를,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힘이 실리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박근혜 현상이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그 세월호 광화문이 된다. 국회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할 때, 얘기할 때, 끝나고 퇴장할 때, 그 퇴장한 후 일련의 과정들을 봐봐. 그냥 휩쓸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다들 그냥 그렇지. 무엇인가 어떤 경외로운, 경이로운 경외로운 존재가 왔다 간 걸로 이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건으로 이제 돈 벌려고 이제 나선 유튜버들은 아름다운 만남이었느니 뭐니 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빨아낸다고 또 그 끝나고 났더니죠. 박근혜 대통령 왔다 가고 났더니 서로 또 지금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모습들은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구속하고 또 징역형을 살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로 돈을 벌려고 그러고, 또 어떤 놈들은 그런 과정에서 틈을 타가지고 이 판에 내가 이제 한번 나도 메인스트림이 돼보자, 주류가 돼보자 라고 해가지고 끼어들면서 돈을 버는 거고, 그런 놈들이 지금까지 쭉 하고 오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 단식투쟁 이제 격려하고 뭐 이제 또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들 보면서 또 다른 좋은 이제 자기들한테 먹거리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걔네 다 그렇겠다. 그런데 그만큼 그런 먹거리가 생길 정도로 조회수가 장난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그런 먹거리가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절로 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보였던 거 아니야. 그게 박근혜 현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박근혜 현상이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라는 거지. 나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비춰봤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산업화 민주화를 만들어낸 나라야. 아무것도 없는 일제 어떤 그 제국주의의 어때로부터 해방돼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원조 받던 곳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 7위권의 어떤 국가가 된 거 아니야.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파가 폄훼하고, 그 좌파에 편승한 일부 어떤 그 중도라는 우파들이 폄하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렇지만 외국의 세계의 사람들, 세계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 그렇지, 당연하지. 좌파들도 이제 좌파들이 주고 자기네 주인이니까 그래 대한민국 지키자고 그러잖아. 지금 좌파들도 이제 대한민국 자기네 거 됐으니까. 아휴, 진짜. 윤석열이가 참 당황스럽게도 진보당 애들로부터 헌법 정신을 존중하라라는 말을 들으니,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까부시겠다는 애들 아니야? 통진당 애들? 요새는 좌파들 있죠.
헌법 지키라고 그래요. 그 윤석열이 좌파들을 개몽시킨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게 이제 대한민국을 폄훼하거나 내가 보면 그 좌파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대한민국을 그렇게 종북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종북은 맞는데 걔네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있거든요. 걔네 우파는 그렇게 국뽕에 안 차는데 좌파는 국뽕에 차 있어. 근데 그땐 그전에는 왜 반국가 세력이냐면 내 거 아니었거든. 이제 대한민국 뺏어가 자기 거 됐어. 자기는 좌파들은 대한민국 내 거야. 이제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국뽕에 차오르잖아. 지금 좌파들이.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헬지옥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이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있으니까 젊은이를 중동으로 하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중동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생각하는 게 야 그 열사의 나라 가가지고 또 그 땀 흘리면서 그 삽질하란 말이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지. 근데 중동이 그때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을 새로운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세상에.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금 두바이 봐봐. 그러니까 어? 맞아. 이런 사업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고 그 경제 영역을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자 이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걔네들은 뭐 헬조선이니 뭐니 우리를 지금 열사의 사막의 땅에 가가지고 또 그래 지금 캄보디아로 다 보냈잖아 애들. 너무 불쌍해 진짜. 아 그래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이제 문재인이가 우리한테 준 게 있잖아요. 아 문재인은 안 되는구나 좌파는 안 되구나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아는데 알았단 말이죠. 알았잖아요. 안다는 거는 진실을 깨우친 거잖아요. 그 아는 데에는 힘이 있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아는 데서 힘이 생기는 거고 거짓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거짓에서는 힘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진실에서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이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나오시니까 뭐 다 속으로는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뭐 보수의 어떤 그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느니 그 다음에 뭐 똥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뭐 당명을 개정한다느니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람이 비춰봤을 때는 지금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때가 아니라 보수라고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자체를 다 바꿔버려야 되는 거야. 맞아요. 언제까지 김무성, 유승민 이런 애들이나 그 따까리들 또 그 밑에 있던 애들 또 언제까지 뭐 예컨대 봐봐 한동훈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이 어떤 뭐 새로운 정치 세력 아니잖아. 아니지. 한동훈이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부터 맞아.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에서 정치 검사로서 이미 대한민국 정치를 가장 더럽힌 정치 검찰 그 일선에서 있었던 놈이 한동훈이잖아. 서초동 편집국장이 돼. 그러니까. 그럼 이준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 속에서 이준석이가 어떠한 권모술수와 어떠한 그 온갖 더러운 짓으로 다른 사람들 이간질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거 알잖아. 얘는 저기 총선 앞두고 그 무슨 절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뭐 심었다 그러지. 매화나 홍매화인가 뭔가 맞아요. 사람을 싹 바꿔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그 김문수 씨가 뭐 다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김문수 씨를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이 사람 그래도 뭐 운동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진실되게 살아왔지 않냐. 맞아. 그런 남을 속이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지 않냐.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 청렴하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그러면 한덕수 본 사람들이 이 사람 청렴하게 살았지 이러겠어? 저 새끼가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 우파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줬잖아. 황교안이 보여주고 윤석열이 보여주고 한동훈이 보여주고 김무성이 보여주고 유승민이 보여주고 그래 그 능력이라는 게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능력이잖아. 그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파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게 아니라 우파라는 사람들의 어떤 인물, 인재풀 이거부터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진짜 맞는 말이야. 아니 똑같은 놈 나와가지고 뭐 이름만 바꾸고 말이야. 단핵한 애들 몇십 년 된 애들이지 10년, 20년, 30년, 40년 해먹은 놈들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라다가 국민 똥으로 딱 바꿔가지고 또 뭐 새롭게 한다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갖다가 새롭게 하나보다 그러겠어. 사람을 싹 바꿔가지고 이런 청렴하고 깨끗하고 젊은 애들이나 안 그러면은 뭐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지 정치판에서 더럽게 굴러먹으면 말고 말이 검사 같은 애들 말고 깨끗한 사람을 딱 내보내고 해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새로운 걸 하겠다. 왜냐면 살아온 게 그렇고 자기 지금 새로운 인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뭐 똑같은 놈들 뭐 권영세 뭐 권성동 뭐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난 새로운 시대 뭐 정치하면 누가 국민들이 관심 가지겠어.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손님이 없어서 팔이 날리는 식당이 잘 장사를 잘하는 식당이 되려면은 메뉴판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거든. 주방장을 바꿔야지. 맞아. 메뉴판만 백날 바꾸면 뭐해? 주방장이 개판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메뉴판을 바꾸면 안 되고 당명을 바꾸는 게 메뉴판인가? 그러니까 우파에 무슨 더 이상 정립할 가치가 있다고. 우파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는 주체를 바꾸고, 그러니까 세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들한테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돼. 맞아. 그거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자본주의 같은 고도 성장기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맞아. 괜히 성장하면서 속일 게 아니라 그죠. 그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안 돼 이제는. 그런 사회는 지났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되는가? 그 안 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사람들 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능력도 없고 게으른 놈들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라고. 그러니 좌파한테 나라를 뺏기는 거야. 맞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고생했어.